1막 1장이 시작이 되면은 병사들이 망을 보고 있고 선왕의 홀령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병사들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노르웨이의 포틴브레스 왕과 햄릿의 아버지 덴마크 선왕과의 전쟁에서 선왕이 승리를 하게 되고 포틴브레스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왕이 가진 모든 땅은 햄릿의 아버지인 선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덴마크는 혼란스러움에 빠졌을 것이라고 판단한 죽은 포틴브레스 왕의 아들이 무리를 만들어서 다시 노르웨이를 되찾으려고 햄릿의 숙부이자 현재 덴마크의 왕 클로디어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1막 1장의 배경이 되는 엘시노 궁성의 망대에서 병사들이 망을 보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 적들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1막 2장이 시작이 되면은 햄릿의 숙부이자 현재 덴마크의 왕인 클로디어스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일어나는 노르웨이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미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력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신을 보냄으로 인해서 노르웨이와의 관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미 이제 이 1장의 막루에서 나누는 병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이 병사들이 상당히 지쳐있고 백성들도 고역에 시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하겠죠. 그리고 이때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덴마크로 돌아온 레어티즈가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독일에서 돌아온 햄릿은 숙부 이상의 관계가 되었지만 부자지간은 될 수 없어 라는 방백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2달이 가까운 기간 동안 상복을 입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애도하는 중입니다. 햄릿은 그의 숙부를 포함해서 어머니까지 아버지의 죽음이 2달이 안 되는 동안 다 잊혀지고 하늘과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생의 허탈함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불과 1달도 안 되는 시기에 숙부와 결혼을 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햄릿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슬픔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향한 그의 사랑의 크기만큼 숙부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당장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숨겨야 하고 숙부와 어머니의 곁에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신이 있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 후에 햄릿은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비텐베르크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호레이쇼를 통해서 막루에서 무장을 하고 등장한 선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홀령을 보았다는 친구의 이야기에 햄릿은 아버지가 정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마자 아버지의 안색에 대해서도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홀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이죠. 이거는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선왕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로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홀령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햄릿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막 3장이 시작이 되어 프랑스로 떠나는 레어티즈와 그의 동생이자 햄릿이 사랑하는 여인인 오피리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레어티즈는 왕자인 햄릿이 자신의 동생에 대한 마음이 설령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이 이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녀에게 순결을 지키고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피리어의 아버지 폴로니어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햄릿이 오피리어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맹세를 믿지 말라는 충고를 해줘요. 그리고 그는 오피리어가 햄릿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까지도 앞으로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오피리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1막 4장을 살펴보면은 햄릿은 호레이쇼, 마셀러스와 함께 홀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고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을 보게 되죠. 선왕의 홀령이 햄릿을 향해서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니까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햄릿은 홀령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늘감만큼도 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홀령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아버지의 홀령이 자신에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햄릿은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던 햄릿이 자신이 타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갑자기 돌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전신에 무장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홀령을 본 순간 아버지가 편히 잠들지 못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1막 5장이 시작이 되면 홀령과 햄릿의 대화를 통해서 홀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죄값을 치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끔찍한 살인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는 햄릿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숙부의 살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홀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햄릿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심쩍더니만 제 숙부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Remorseless, lecherous, treacherous, kindless villain! Oh, vengeance! 햄릿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숙부와 결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서 숙부에 대한 의심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위 계승이에요. 선왕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당연히 왕자인 햄릿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히 이치에 맞는 것일 텐데 그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없었고 그의 숙부가 그를 대신하여 왕권을 이어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햄릿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선왕의 입을 통해서 살인의 진범이 숙부라는 것이 밝혀지자 자신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숙부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는 어머니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홀령과의 대화를 마친 햄릿에게 다가오는 호레이쇼와 마셀러스에게 햄릿은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홀령을 보았고 그 홀령이 자신을 따로 불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것과 자신이 앞으로 정신 나간 행동을 하더라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햄릿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 약속을 지켜줄 것을 유난히 강조하게 돼요. 가장 따르던 아버지의 죽음과 믿고 있었던 어머니의 재혼은 햄릿에게 아주 큰 감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을 겁니다. 머릿속에 복수를 하기 위한 생각들과 그에 따른 감정적인 반응들, 그리고 어머니의 재혼은 그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허탈하고 돌아서기 쉬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허망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도 현재 햄릿이 감당하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텐데요. 현재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친구들이 발설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도 모두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알려줘서 이제 홀령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 혼자서 홀령을 마주하게 되었더라면 아마도 햄릿은 자신의 계획이나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오랜 기간 아버지를 추모하고 있는 햄릿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숙부와 더불어서 숙부 주변의 인물들이 햄릿과 선왕의 모습을 한 홀령이 만났고 그 홀령이 햄릿을 따로 불러서 은밀히 무언가를 이야기했다는 소식이 숙부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햄릿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왕권이 햄릿에게 넘어가야 하는데 숙부인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왕권을 얻었기 때문에 숙부에게 왕권을 잃는다는 것은 그의 생존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욕망의 결정체인 왕권을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죽음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햄릿의 목숨 따위는 바로 앗아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친 척 연기함으로 인해서 햄릿은 복수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오피리어를 마주했을 때 자신이 미쳐버린 모습을 보이면 그 이야기가 분명히 그녀의 아버지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녀의 아버지 폴로니우스는 자신의 숙부에게 이야기할 것임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미쳐버린 햄릿을 보게 된다면 숙부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될 것이고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햄릿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의미를 지닌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이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 순간 복수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마저 내려놓게 되는 햄릿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막은 마무리가 되죠.